안녕하십니까, 김혜영TV입니다. 오늘 PD님께서 저에게 뭘 주문하셨냐면요, 요즘 왜 일자리 찾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경단역 여성 어머님들의 일자리를 찾아준 적이 있다라고 했더니 그 얘기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때는 바야흐로 2017년 제가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초대 창업지원센터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업이 코딩 메이커 방과 후 선생님 양성과정이었어요. 당시에 용인시에는 굉장히 고학력의 아주 귀한 여성분들, 정말 집에서 계시기에는 아까운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들을 이 사회로 끌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미 뭐 사회 일자리들이 다 포화 상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창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당시에 이제 4차 산업혁명 흐류를 따라서 IoT 교육이 완전히 열풍이었습니다. 인터넷 오브 띵스라 그래서요, 사물들의 인터넷, 사물 인터넷을 뜻합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면 이렇게 사물에 인터넷이 달려있는 그런 게 아니라 사물들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embedded, 내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쪽 사물과 이쪽 사물이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인터넷 환경 속에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신호를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신호를 보내면서 그게 알아서 우리가 프로그램화된 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센서가 사람을 디텍트해서 사람이 딱 왔다라는 게 이제 진단이 되면은 뭐 불을 끈다든지 또 블라인드를 내린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물 인터넷 기술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이 어린 학생들에게 이거를 이제 코딩하는 그런 교육들을 저희가 실시를 했었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각 학교마다, 뭐 학교가 거의 100개씩 있었어요. 초등학교 100개, 중학교 100개, 고등학교가 50개 이렇게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만약에 학생들이 최소 20명, 50명이라도 배우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선생님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용인시의 고학력인 주부들을 끄집어내서 거기서 한 100시간 정도, 당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70시간에 나머지는 이제 실습 및 실질적인 어떤 실기나 트레이닝들을 많이 시켰는데요. 그렇게 해서 수업 시간만으로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제 주말에 그 어떤 밴드나 이런 데서 오프라인에서도 또 뭐 온오프라인 다 통틀어서 제가 따로 과제도 내주고, 그런 그 과제를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더 선생님 지도하에 저희가 만든 그 커리큘럼 이후에도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단 시간이었죠. 거의 한 100여 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열심히 트레이닝 받으셔서 그 사이에 뭐 자격증도 취득하고 한 70여 분 됐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한 우수하신 분들 15분이 2018년도였죠. 그 이듬해 각 학교로 이렇게 다 들어가셔서 강단에 서게 되셨습니다. 정말 그 단기간 훈련시켜서 낸 실적시간은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교육을 잘 했다고 해서 그 학교에서 이렇게 뽑아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교육만 시켜서는 뭐 일반 학원하고는 진배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어떤 묘수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교육시키는 거는 무난합니다. 근데 그 이수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학교에서 뽑겠습니까? 첫 번째, 방과 후 과정이 아직 개설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개설이 됐다 할지라도 이분 말고도 또 여러 컴피티션 경쟁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선택을 당하려면 이제 어떤 비법이 있어야 됐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첫 번째, 각 학교의 방과 후 과정을 개설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교장 선생님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모르시고요. 제가 이렇게 이쁘게 공문을 만들어서 드린다 한들 어머님들이 여러 가지 방과 후 과정, 그 뭐 몇십 개 되는 그 방과 후 과정 중에 클릭하면서 우리 아이를 여기를 보내겠습니다 하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IoT 과정이 뭔지를 알아야 거기다가 표시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게 많은 것들이 문제에 봉착되는 거죠. 없던 과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고민 끝에 학교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몇 학교에서 이거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상은 교사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학부모일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든 좋아요. 한 교장 선생님께서는 제 강의를 들어보고 나서 이거 학부모 강연도 준비하라라고 딱 시키셔서 학부모, 교사, 학생
초등학생 3번을 간 학교도 심지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이셨죠. 그럼 이제 학부모님들은 이런 게 IoT 기술이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면은 6개월 정도면 이 정도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조만간 방과 후 과정 중에 IoT 과정이 거기에 이제 칸에 들어갈 텐데 그때 IoT 과정에 표시를 해주세요. 만약에 10명 또는 뭐 5명 미만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그냥 그 과정은 무산이 되는 겁니다. 개설이 되지를 않죠. 그래서 일단 개설하는 작전으로 제가 학교에 강연을 하기 시작했고 어머님들에게 이걸 인지를 시켰고요. 개설만 했다 하면 그냥 제일 1순위로 차는 과정이 바로 이 IoT 과정이었습니다. 일단 학교 개설은 그렇게 시켰고 또 한편으로 용인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장님한테 저희가 이제 공문을 보내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용인시가 지금 IoT 교육의 선두도시로 발돋움을 했는데 그때 그 교육지원청에서 해주실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올해는 이미 예산이 다 꽉 차 있었겠죠. 내년에는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라는 이제 답변을 들었죠. 그래서 당장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었고요. 실제 교육계 예산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에서 도와주고 또 국비 예산을 받아서 쓰고 하는 거겠죠. 최근에는 정말 교사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제가 학교마다 돌면서 느꼈던 건데요. 교사가 뭐 아시다시피 서울교대도 뭐 거의 서울대나 마찬가지다 이런 소리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그리고 굉장히 열의가 가득한 교사들이 많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알아서 국가 지원 사업에다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직접 받아서 또 이렇게 꾸리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거고 저희도 이제 선생님들에게 많은 이렇게 어떤 영감도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해서 그 당시에 용인시에서 많은 용인시 학교들이 다발로 이 방과 후 과정이 개설되는 덕분에 재빠르게 이렇게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15명이 취업을 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치원 아이도 코딩을 하고 초등학생도 코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코딩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제 가진 센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코딩의 어떤 기술들이 있죠. 처음에는 이제 C 언어로 배우는 건 고등학교 이후고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에는 C 언어로 하지 않고 블럭 코딩이라 해서 마우스로 콕 찍어서 드래그 해가지고 이걸 차곡차곡 쌓으면 그 쌓은 블럭이 명령하는 대로만 그냥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먼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 싶으면 그다음부터는 C 언어로 가르치죠. 심지어 블럭 코딩으로 다 코딩을 한 뒤에 C 언어로 변환하고 변환 버튼 하나만 누르면 C 언어로 쫙 프로그램이 보여집니다. 그럼 아이들은 자기가 블럭으로 짜는 건 쉬우니까 이렇게 짜고 있다가 제 C 언어를 이렇게 눈으로 계속 봅니다. 그럼 여러 번 한 10번쯤 보잖아요. 그러면 대충 C 언어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압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어들은 기본 단어니까 그 정도만 알면 C 언어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수월해지죠. 저는 일단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여성들의 힘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어떤 마인드라든지 태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육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도 제가 정말 저 육아에 신경 많이 쓴 엄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제가 아낌없이 나눠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엄마들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심지어 저는 이제 나름 아이들을 이해해주는 그 이해력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하고 뭐 거의 대화도 안 할 정도로 왜냐하면 아들이 자꾸 벽을 쌓으니까요. 저는 가고 싶어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아들은 더 벽을 쌓습니다. 문을 닫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 말로만 들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만 아주 현명하게 더 이상 깊은 골이 되지 않고 현명하게 이걸 헤쳐나가는지 이런 노하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 이제 어머님들이 대학을 보내는 것도 걱정, 보내고 나서 과 선정도 걱정, 과 선정하고 나서 취업하는 것도 걱정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스펙트럼을 다 알고 계시면은 아이들한테 조언을 가까이서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의 어떤 과가 자기 성적이 좀 안 좋아서 원하지 않은 과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부전공을 하고 또 사이드로 어떤 자기의 경력들을 만들어서 이 사회에 나와서 하는지 뭐 이런 얘기부터 그리고 아이들의 창업뿐만이 아니라 주부 자신이 창업을 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수세미 하나를 만들어도 조금 난 다르게 만들고 싶다. 우리 주부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세밀한 면면이 있지 않으면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저에게 상담을 하게 된다면 제가 그래요. 그럼 이런 기술은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하는 얘기들을 제가 해주고 또 기술자들을 이렇게 붙여주고
주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또 어머님들이 일자리를 원하실 경우에 어떤 코스나 어떤 트레이닝을 거쳐서 어머님들 일자리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는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드린다거나 이런 일들을 정말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들 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좀 과거 얘기긴 했지만 그 창업지원센터장 시절에 집에 계시는 고급 인력의 어머님들을 다시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했었던 일들을 좀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현재 3만 불 시대잖아요. 근데 3만 불 시대에서 4만 불 시대로 넘어갈 때 우리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집에서 나와서 사회에서 그 자기 몫을 다 해주어야만 그래야 우리나라가 4만 불 시대로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골치고요. 일자리를 창업하는 거, 또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또 기업이 성장하는 거 전부 다 개인 그리고 사회, 가정 이 전부 다 합심을 해야만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점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육아 때문에 행여라도 집에서 계시는 분들은 그 과정 싹 거치시고 나면은 나도 일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조금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은 일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라도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또는 댓글로 이렇게 써주시면은 제가 성실성의껏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영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